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해결사 정지혜입니다. 결국 양시장의 지수는 상승세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시장 하락과 함께 수많은 종목들이 하락했는데 그 낙폭을 채워낸 종목들은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내려갈 땐 같이 내려가더니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엇갈리는 종목들 오늘 주식해결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이유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대응책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73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식해결사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오늘의 핫스탑.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어제 양시장 하락 마감이 되면서 오늘까지 저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의 기대감으로 오늘 양시장 결국은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핫했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미국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미국의 소비자 만족지수 협회의 올해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요. 나란히 생활 가전 부문 1,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LG는 2015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다가요. 작년 독일에게 처음으로 1위 넘겨줬다가 다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삼성은 작년에 3위였다가 이번에 2위로 올라서면서 우리나라 회사가 1, 2위를 휩쓸었습니다. LG와 삼성은 앞서서 미국의 2019 가전 만족도 조사에서도 총 9개 부문에서 각각 4개와 5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를 했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이 가전 강국이라는 인식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앞으로 더 성장을 해서 한국이 가전 강국이라는 글로벌 위상을 높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테이블 주문을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이블 주문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고객이 직접 테이블에 부착된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해 주문하는 겁니다. 메뉴 주문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비대면 원스톱 주문인데요. 이 시스템은 바쁠 때 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요. 고객도 접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문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네이버페이와 관련된 이 핀테크 계열사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네이버 기업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차트 보시면요. 계속되는 우상향 곡선 흐름 보여주면서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15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앞으로의 상승이 기대되는 네이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지온입니다. 매지온이 미국의 심장협회가 주관하는 연례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매지온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지난 주말 미국 심장협회로부터 최신 임상 세션에 추가 초대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16%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최근 바이오업계의 임상 3상에 대한 실망감으로 매지온의 거래량이 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12만 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은 메디톡스입니다. 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뉴로녹스가 지난 20일에 중국 허가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최종 허가 심사 승인 예상 날짜는 오는 4분기인 11월 4일입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1, 2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 뉴로녹스의 심사 완료까지 다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지만 이 뉴로녹스의 앞순번 약보다 먼저 허가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중국 내 큰 뷰티 채널을 소유한 이 블루 미지바이오텍이 이 메디톡스의 파트너 사임을 감안했을 때 허가 승인 취득까지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상승됐습니다. 오늘은 8.59% 상승하면서 38만 1,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어제의 양시장의 하락세는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내 종목의 주가는 상승세로 돌아서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고민의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올스타기 윤사물 전문가 그리고 감명근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는 어떤 모멘텀,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사무엘 전문가께서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일단 미 증시부터 살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이슈 속에 보합으로 출발을 하였는데요.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장중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는데 녹취록 안에 결정적인 내용이 없다고 알려지자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양호한 주택 지표 발표와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에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는 시장의 시선을 탄핵에서 다시 무역 협상으로 돌림과 동시에 탄핵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정부가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우려를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경제 정책을 가장 주요한 업적으로 내세우는 만큼 대선을 앞두고 탄핵 이슈가 부상할수록 정책 방향은 성장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S&P 500 지수를 포함한 미 3대 지수는 좀 박스권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매수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최근 몇 개월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고가를 형성할 때마다 매도세는 강하게 출회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뜻은 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차익 욕구가 즉각적으로 나온다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뉴스로 다우나 S&P 지수가 신고가를 형성했을 경우에는 조심하자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 조기 합의 가능성에 좀 힘입어 장 초반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런데 약간 정강 후약의 약보합권 흐름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제 트럼프 탄핵 이슈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받으면서 좀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면에는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과 기대감이 좀 깨지는 뉴스로 인하여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가 오늘도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해석하게 되면은 외국인의 매도세도 있지만 18년 1월 달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선에 근접하면서 아래서 잡은 투자자들이 1차적인 TP에 도달하면서 좀 현금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직전 저점에서 근처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반등에 성공해서 약 9일간 강세를 지속해왔던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저항에 도달하면서 좀 정체되는 분위기 역시 반등에 힘을 보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제약 같은 전에 하락한 업종은 좀 대부분 반등한 흐름을 보인 반면에 보험업종이나 대지열병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바이오 기업들의 개별 호재에 따른 기관과 외인의 동반 순매수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차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타가 아니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매수로서 접근할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도 1월 달에 이 정도인데 여기서 고가를 형성하고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돌파 후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사도 늦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사도 늦지는 않고요.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은 2000포인트대나 여기 이렇게 적혀있는 구간이 있죠. 2000포인트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로 칠해져 있는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가에 대해서 좀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 구간이 이제 돌파가 된다고 하면 추세 전환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텐데, 좀 특이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직전에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돼서 더 빠지는 쪽에서 이렇게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이어진 반등 같은 경우에도 이전의 매물대에서 이제 막히면서 다시 하락을 추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 구간이 그러면 저항받고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00포인트대가 지지되면은 이제 추세 반전에 대해서 얘기해 볼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먼저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장 이
IT 그리고 제약주 업종 상승 전환하는 흐름 보여줬지만요. 이 테마주 중에서도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이 하락 전환했고 또 남북경협 관련 종목 철도주들은 상승 전환하는 모습 눈에 띄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어제 시간 관계상 짚어드리지 못했던 고민들부터 해결 도와드릴게요. 오늘 보너스 상담 리스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인 캐스터가 꼽아주세요. 네, 주식 해결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전문가 의견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종목함 열어주세요. 첫 번째 들어온 종목입니다. 네오팜인데요. 매수가는 54,400원에 비중 5%, 끝자리 번호 9033이고요. 다음 종목은 모남입니다. 매수가 5,300원, 비중 30%, 끝자리 번호 1359님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푸른기술이 들어왔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업체죠. 매수가는 23,300원, 비중 60%, 끝자리 번호 1072님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CJ 시푸드가 들어왔네요. 매수가는 3,640원. 비중 20%, 끝자리 번호 2078님이었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동국 RNS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3,530원, 비중 30%, 끝자리 번호 6865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접수 목록이었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종목 리스트 여러분들도 투자 의견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오팜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 54,000원에 비중 5%, 끝자리 번호 9034님의 고민입니다. 네오팜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또 매수가 쏠리는 모습이었는데 감명근 전문가 네오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오팜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로 봤을 때 비중도 적으시고 보니까 지금 수익 중위주로 나옵니다. 일단 네오팜 같은 경우는 아토팜 이런 브랜드로 잘 알려진 그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보습제나 민감성 스킨케어들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보면은 실적으로 봤을 때 매출 성장세로 인해서 병원 중심으로 팔리고 있는 제로이드를 비롯해서 그리고 몰타크로스 성분으로 피부 장벽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나오는 리얼베리어가 성장인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현재 저희가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3월 달에 보시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후에 경영권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주가 흐름이 크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5월 달에 다시 최대 주주가 이츠 한불입니다. 이츠 한불에서 5월 24일 또 300억, 320억 정도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지지분이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상승의 물꼬를 트는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요. 기간 뒤 꾸준히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최근 들어가지고 아주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계속 보유하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조정 시에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드리자면요. 목표가는 일단 56,000원까지 1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직전 전 고점까지 56,000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6,000원대에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오팜의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보유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조정 시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 가격 56,000원, 손절 가격은 46,000원 제시해 주셨어요. 다음에는 모나미 풀어볼게요. 매수 가격 5,30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1359님의 고민인데요. 모나미가 예전만 못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추가 상승세 모멘텀 있을지 이 종목은 윤사무엘 전문가께서 투자 의견 남겨주시죠.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업적인 펀더멘탈이 그렇게 막 뛰어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로서 접근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타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조금 4,400원대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4,400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데 이렇게 예전에 저항 구간이 되게 뚜렷했던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가 지지되는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4,400원대는 이런 직전 매물대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할 시에는 본전 구간이나 아니면은 조금 약간의 익절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잘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모나미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전략, 이 테마주로서의 진입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보유하시면서 반등 시에 이 본전 가격에서 정리하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에는요. 푸른 기술 풀어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 23,300원에 비중 60%, 끝자리 번호 1072님의 고민인데요. 철도주가 오늘 움직이더라고요. 전망은 어떨까요? 감명근 전문가께서 투자 의견 남겨주시죠. 네, 푸른 기술도 보유는 하시되 좀 비중 축소 관점으로 해서 좀 대응을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금융 자동화 기기를 비롯해서 영모 자동화 기기를 납품하고 그러한 기업이 되겠죠. 영모 자동화 기기 하면 딱 떠오르시죠. 철도 관련주로 엮이면서 최근 들어 급등했고 과거에도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였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남북경협 철도주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기대감에 관련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철도 관련해서도 언급을 또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철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른 기술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최근 들어 이렇게 좀 저점에서 10,000원에서 거의 2만 원대까지 10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2만 원 초반대 이 보시면은 그게 지금 단기 매물권이 이렇게 쫙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반등이 나오더라도 물론 재료 강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2만 원대에는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또 지금 매수가가 23,300원이세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요. 60% 전망도 사실 또 60%는 너무 많습니다. 비중이. 향후 뭐 북미 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그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유화되고 완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재선을 앞두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하나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당연히 이제 경협 쪽 북한에서 원하는 건 사실 금강산, 관광, 철도 이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향후 기대는 해볼 수 있대 비중은 좀 어느 정도 줄여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일단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이때 정도 가시면은 일단 비중을 줄여주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정도 2만 원대가 안착이 된다 싶으면은 21,000원 이상 한 10% 이상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는 19,000원에서 2만 원 이 사이 목표 가격 챙겨주셨고요. 2차적으로는 21,000원 이상부터 또 챙겨가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반등시마다 이 비중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푸른 기술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는요. CJC푸드입니다. 매수 가격 3,64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2078님의 고민인데 이 CJC푸드가 여러 테마로 엮이더라고요. 그래서 등락폭도 크게 나오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윤사무엘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만약에 어제 제가 상담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박스권에 기반을 두고 매도하라고 했을 텐데요. 사실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 매도했을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딱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일단 박스권이죠. 그냥 어떻게 봐도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 같은 경우에는 약 4,000원 정도, 3,950원 정도 보시면 되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3,200원. 그렇다고 하면은 밑에서는 매수, 위에서는 매도가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좀 관련이 있는 섹터기도 하고 돼지 열병 확산에 따라서 그 영향으로 해서 이제 수산물 업종이 또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박스권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매수, 그다음 위에서 매도 이런 보유를 안내를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 챙겨주셨는데 3,200원에서 매수 구간 잡아주셨고요. 4,000원에서는 매도 구간으로 잡아주셨습니다. CJC푸드 보유하신 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동국 RNS입니다. 매수 가격 3,53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6865님의 고민인데 동국 RNS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감명근 전문가께 부탁드릴게요. 네, 동국 RNS 같은 경우는 동국 산업에서 인적 분할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강용, 그러니까 제철소에 쓰는 뇌화물을 그렇게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이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한 이유가 있었죠. 지금 매수가 뜻 보니까 이미 7월 초에 아마 매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이제 7월달 수출 규제 여파로 인해 가지고 추가 규제 여파가 막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 소재가 있었는데 이 그 동사가 이제 집중 국산화 성공했다 이런 소식에 점상한가에 나오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긴 그때가 이제 고점이었죠. 그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현재 조금씩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점상한가 나오면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3,600원에서 700원대 이때 보시면 아주 3,500원에서 700원 사이 이때 아주 큰 매물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지금 파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이제 재료를 한번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지금 현재로서 지금 앞서가는 1등 테마냐 이겁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느 정도 규제나 이런 게 추가 규제 지금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본의 또 10월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치 이벤트보다 다양한 지금 이벤트가 있습니다. 소비세 인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왕 즉위식이 또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런 이제 정치적인 민감한 세계적인 주목받고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속에 우리나라의 관계를 너무 그렇게 악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유엔 총회 때죠. 일본 한일 간 정상회담은 사실 없었어요. 기대는 했지만 그렇지만은 양국 영부인들과 이제 손잡고 포옹하는 그 모습 도대체 어떤 시그널을 얘기하는지 투자자분들께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전을 일단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1차적으로 매도가는 일단 2,800원에서 2,800원대 보시면 한번 1차적으로 매도할 길이 있을 겁니다. 2,800원대 반등 나오면 1차적으로 해서 비중을 좀 10% 정도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 가격대로 보면 3,100원대 근처에 저항이 있습니다. 3,100원대 근처에서 정리하시면서 어느 정도 현금화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갈아타시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1차적으로 2,800원 구간에서 비중 10% 줄이는 전략, 2차적으로는 3,100원에서 정리하는 전략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동국 RNS에 대해서 투자 의견 여러분들도 같이 기억해 보세요. 오늘 먼저 보너스 상담 리스트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 종목들 풀어볼 텐데요. 종목 해결사로 넘어갈게요.